이제 어젯밤에 사실은 새벽에 네. 우리가 얼마나 또 언론에서 막 띄워놨습니까? 네, 물론 네. 우리가 뭐 그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을 뻔했고 국민적 열망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뭐야 투표 결과를 보니까 너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대 이하였거든요. 어제 그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119대 예, 예. 29대 17. 예. 그래서 우리가 29인 거잖아요. 그렇죠, 29죠.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적었죠. 그래서 예, 예. 저도 예, 예. 개인적으로 실망감이 컸습니다. 음. 그랬더니 국민들은 또 어떻겠나 더 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저는 누굴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예.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렇죠. 아, 예, 우리가 맞아요. 참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깝다. 음. 그리고 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반성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복귀를 잘해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번에 우리가 뭐 또 나온 얘기가 5년 후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제대로 원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오는 얘기 들어오면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는 오일 머니 때문에 졌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일부이긴 하지만 이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전 정부 탓을 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갑갑하고요. 예. 이제 결국 제가 만약에 선거에 지면 예. 내 탓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래야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잘못을 나한테 찾으면은 내가 바꿀 수가 있는데 다른 그렇죠. 사람한테 찾으면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맞습니다. 결국 그거는 복귀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건 사실 변명이죠. 네. 그것은 변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에서 찾으면은 네. 반성이라고 하는 반성이라고 겁니다. 하고. 네. 근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변명이 더 많다. 반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셔요. 저는 갑갑합니다. 그건. 갑갑하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들이 또 좀 이제 뭐랄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뭐 화가 난다고 할까요? 사실은 이 유치를 위해서 여러 번 해외도 나가고 방문도 하고 세금 써가면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성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그때 가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었는지, 또 특히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몰타도 방문하고 뭐 이랬거든요. 이게 과연 그러면 그때 가서 성과를 제대로 냈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잦은 해외 방문의 어떤 뭐랄까 이유로 엑스포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성과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은 네.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국민들의 서운한 감정, 안타까운 감정 여기에 같이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불을 지피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고 한동훈이 답해야 될 문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국민들한테는 네. 저도 죄송하다. 저도 나름대로 이러저런 역할을 했는데 참 29표밖에 안 나오다니.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역사 이래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외교적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외교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외교하기 편하다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네. 29%밖에 못 받았다. 네.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이 크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를 같이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이제 이 정부를 책임졌던 분들 입장에서의 대답이 저는 필요한데 그것이 다른 사람 탓하는 변명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언론을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을 보면 냉정하게 언론은 정말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고 띄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뒤처져 있었던 거 맞고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지만 사우디가 워낙 공고하게 어느 정도의 표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언론들이 보면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가끔 뭐 우리가 뭐 뒤에 따라가다가 이미 추월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막 우리가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를 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런 언론의 보도 태도도 결국은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요소가 됐겠죠. 그렇죠. 언론은 실은 저는 그 전날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지하기로 했다라는 게 하루 전날 막 나왔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속이 보인다. 너무 속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대한 답이다라고 하던데 너무 중거에 비해서 받은 것이 우리가 적은 거 아닙니까? 너무 적은 것이고 너무 늦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예. 당사자들은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언론을 그걸 아무런 비판적인 거 없이 그대로 연결했다는 것이 예, 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좀 예. 그래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검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잘 복귀를 해서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만약에 도전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결론적으로 예, 예. 그걸 할 때 다음번에 누구랑 경쟁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또 그 사람 그 나라 예, 편을 예. 그 나라 예. 탓을 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안 얘기를 되죠. 제가 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 내부에서 음. 그 답을 찾으면 반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외부에서 찾으면은 변명이 되고 맞아요. 또 다음번에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경쟁할 때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죄송하다. 예, 뭐 어쨌든 국회의원의 한 분으로서 네.